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. 방금 우리 윤후덕 의원님께서 주식 거래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날 골프장 간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뭐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? 네,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 공직자로서 물론 이제 그 보직이 직접적으로 뭐 미사일 발사 그 상황을 관리할 그런 직책에 있지는 뭐 않았다 하더라도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정하십니까? 네, 인정합니다.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습니까? 네,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왜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?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던 걸 잊어버렸나요? 아니면은 애초에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까?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일단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못 가졌고 검증 과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나요? 가족들도 아마 이게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학폭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. 사과를 드리고 네. 전체적인 종결이 된 걸로 사과하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28일 정도에 4월 28일 날 있었고 자료에 보니까 5월 8일 날 학폭에서 종결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 한 11일 동안에 모든 게 정리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군인의 가족으로서 전입 온 지 한 2개월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사과드리고 전체적으로 종결되고 우리 아이가 반성문을 썼다 이걸로 인지를 해서 그것이 종결된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반성문 쓴 걸로 그걸로 종결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그 사과를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네. 그 학폭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? 네,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한테 그 문제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다툼에서 종결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그 발생한 발생한 날 우리 후보자는 그 직책과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? 예, 그 당시에는 그 세종대왕암 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4월 13일 날 22년 4월 13일에 강명선 3호 추적 작전을 실시하고 진해에 입항한 것이 한 27일이나 30일 정도 되지 않을까. 그 사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보름 이후에 며칠 이후에 그 육지에 도착했나요?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네. 진해로 입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확한 그 시간은 지금 확인. 그것도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. 네. 하시고 어쨌든 함장도 이제 성선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공직자의 가족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요. 지금 이게 발생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까? 한 11년 된 걸로. 11년 됐습니까? 그 이후에 뭐 피해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거나 뭐 항의가 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? 네, 그 이후에 뭐 다른 일은 없었고 아이한테 확인한 결과는 친구들하고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헤어져 가지고 다시 연락이 안 되고 있는. 연락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? 네. 그리고 동해안에 최근에 그 목선 기순 사건이 있었죠. 네. 그때 이 후보자가 지난 그 국정감사 당시에 현재 경계 병력으로 동해안 전체를 감시할 수 없다. 5톤급 기준으로 하면은 동해 작전구의 90% 이상이 감시 공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?
네,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 90%에 해당하는 감시 공백을 어떻게 메울 생각이십니까? 이 감시 공백은 어쨌든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많이 배치하더라도 일부의 감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합동 작전과 통합 방위 작전의 중요성, 즉 우리가 가진 어선들이나 민간 자산들의 신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됐을 때 감시 공백을 최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2019년 6월에 그 지난 정부 때입니다. 북한 주민 4명이 목숨 타고 삼척항에 정부가 갈 때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. 네,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군의 경계 대책이 개선된 게 없습니까?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경계 작전 절차, 그다음에 장비 보강, 교육 훈련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 해안 감시 레이더 장병들의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계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해군 초계기. 해상 초계기가 지금 우리가 P-3C 8대가 있죠. 그리고 P-3CK가 8대에서 총 16대 있죠. 네. 이게 일본은 P3 해상 초계기가 102대나 지금 운영 중인데 우리가 이 삼면인 바다인 상태에서 이 귀종도 노후화돼 있고 또 P8 그 포세이돈 6대 도입 계획이 있지만 아직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상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말씀에 감사드립니다. 해상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시하는 그 관할구역 길이는 약 2,600에서 2,700km 정도 됩니다. 그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항공 전력이 가장 적절하고 P8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합참의장이 된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